안녕하세요. 호유 한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간밤에 미국은 이제 정시가 휴장을 했죠.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휴장을 했는데 나스닥 뭐 포함해가지고 선물 시장은 2시 50분까지 거래가 됐어요. 그런데 이제 나스닥 선물 가격이기는 한데 고점 대비 종가가 이제 18% 하락을 한 것은 이제 금년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대죠. 그러면 이게 왜 그 간밤에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연중 뭐 올해이기는 한데 가장 저점까지 왜 하락했느냐는 거죠. 근데 크게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겠는데 뭐 최근에 새로운 이제 일종의 뉴스니까요. 그 애플 해외 수수료 이제 받는 거와 관련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규제라 할까요? 인앱 결제 금지 법안이라고 법안 명칭이 인앱 결제 금지 법안인데요.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. 그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결국 애플에 대한 이제 금지 법안이죠. 뭐 애플이 대장주니까 당연히 이제 뭐 다우존스 지수,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, S&P 500 모두 이제 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죠.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. 애플이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전체 지수에 영향을 주죠.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. 두 번째로 이제 마땅한 이제 투자 수단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돈이 이제 국채 시장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금 시장으로 이동해 가지고 소폭이기는 하지만은 국채 가격도 전일 대비 0.15% 오르고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내린 거죠. 금값도 전일 대비 0.3% 올랐어요. 그 온수당 1906달러를 이제 돌파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면 원인이죠. 그러니까 돈이 주식 시장이 아닌 안전자산 시장을 이동한 것도 원인이라면 원인이고 그 다음에 유가가 또 조금 올랐어요. 이제 배럴당 92.8달러를 기록했는데 선물 기준으로 이게 이제 또 물가 상승, 인플레, 뭐 기준금리 인상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실질 소득도 감소되는데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제 90불 이상에서 유지되는 게 이제 문제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인도 뭐 새로운 소식이라면 소식인데 독일도 이제 테슬라 그 오토파일럿인데 결국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죠. 이걸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지만은 하고 있죠. 독일도 이제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데 이게 뭐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테슬라 주가 하락 요인이기도 하지만 테슬라 시가총액이 또 5 내지 6이 가까이 되니까 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 나스닥 지수도 하락하죠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새로운 뉴스로 가면 뉴스인데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67.2였죠. 이것도 10년 만에 거의 최저치죠. 그런데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0.1이 낮아졌으니까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67.1을 기록했다는 거죠. 이것이 이제 결국 1월에 이어 2월 소비자 지수도 1분기 성장률 둔화 관련 주요 지표지요.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1분기도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. 한 달 반 남았나요? 그 정도인데
일단은 이제 3월 정도 뭐 희망을 한 걸어볼 수 있는데,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주식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렇고, 결국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빠졌죠. 또 유가 고공행진하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 나빠졌고, 기타 이제 그 이라크 사태, 이라크잖아요. 우크라이나 사태도 결국 소비자 신뢰 지수에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어제 37,000달러 선으로 하락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 많잖아요. 특히 나스닥 주식에. 지수도 그런 게 많죠. 아크펀드가 대표적이죠. 사크펀드도 관련되어 있는데, 사크펀드는 아크펀드를 공격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유도하니까 결국은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공격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또한 나스닥 지수 하락 요인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돼 가지고 그 휴장일임에도 불구하고, 현물은 휴장이죠. 그 선물이 고점 대비 1.8% 하락해 가지고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금년들은 이제 가장 저점이죠. 전반적으로 이 얘기를 또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죠. 지금 주식시장은 물론,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, 그 다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, 결국은 이제 실질 소득 감소와 관련된 거, 또 아니면 또 소비와 관련된 그 시장에 그 화폐 유통 속도 둔화, 그러니까 거래 대금 감소죠. 부동산도 거래 대금 감소 요인이고,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, 그 다음에 주식도 3대 지수 모두 거래 대금 감소 요인이니까, 자산 시장 중에서도 특히 이제 주식 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이제 감소한다는 자체가 돈이 안 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이 이제 전부 다 물려버린 거죠. 돈이 물려다 보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이제 국면에 이제 다수 투자자들이 걸려드는 거죠. 특히 아크펀드는 지금까지 원래 한 30-40% 내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죠. 휴장이라서 내리지 않을 뿐이죠. 선물은 이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, 결국은 이제 현물장이 이제 개장이 되면 바로 그 현물 가격 하락 압력으로 나타나겠죠.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어두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, 그러나 어두움도 극에 달하면 또 밝음이 또 오는 거니까, 그 다음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할까? 그러니까 저점 매수일은 다가오고 있다. 끝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테니까요. 바닥은 있죠. 흔히들 바닥 밑에 지하도 있다고 하는데, 또 지하에도 바닥은 있다라는 거죠.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,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안을 갖는다면 또 어느 시점에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, 그 다음에 조금 기술적 반등이 있으면 그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고, 그 1분기 이제 성장률 둔화가 이렇게 되면 거의 기정사실인데, 성장률 둔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,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EPS가 그 주당 그 가격 아닙니까? 주당 그 주가가 어느 정도 EPS가 주당 순이익이네요. 주당 순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거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된다. 더군다나 레버리지 투자 하시는 분들,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
내리가는 쪽에 승부를 걸기는 이제는 늦었지 않느냐.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설사 뭐 5%까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내리가는 쪽으로 승부를 거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